2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온 지수인데, 그게 뭐 나랑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증시가 우리가 상당히 좋을 거라 많이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했고, 많이 받아왔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았냐, 그리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시세가 계속 연장되니까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잘하면 상한가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배터리만 가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만 가네 그러면 배터리를 사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 배터리만 가네 그러면 배터리를 사면 되고 저희도 아침에 잠깐 배터리 하나 파닥파닥 하긴 했는데 배터리를 가면 배터리를 사면 되고 배터리가 없으면 배터리 비슷한 애들을 붙이면 되는 거죠. 이게 참 사람들이 자꾸 저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저점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올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쳤을 거예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아유 배터리만 가요. 배터리만 가. 배터리를 사. 그럼 되잖아. 왜 그 쉬운 걸 어려서 안 해. 2차 전지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 그럼 2차 전지를 사면 돼. 그쵸? 쉽게 쉽게 가요. 예,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양봉 시간을 갖겠는데, 제가 오늘 주제를 아까 뭐라고, 우리 피디님한테 뭐라고 전달했죠? 예,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유가 80달러는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이제 배터리, 세계 1위라는 단어를 해보겠고요. 이 세계 1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오늘 배터리 세계 1위는. 첫 번째는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세계 1위죠. 예. 그쵸.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 1위.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는 배터리 주가 상승률도 아마 세계 1위일 것 같은데 왠지 생각에 뭐 700% 오른 주식 있나 글로벌에서 누가 배터리 팔라고 했냐고 뭐 팔았다 샀다 하는 거지 뭐 그거 양심적으로 조금 또 물량뛰기라 그러잖아요. 자 2차 전지 매수는 10만이 할 수 있겠지. 그냥 사면 되지 뭘 그래. 내가 사드릴까? 아까 70만원 넘어올 때 에코프로 BM 와 70만원 했으면 와 70만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쵸. 투자를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올해 투자 마인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시장을 보고 힘을 못 느끼면 안 돼요. 힘을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올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올해는 내가 그냥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의 결대로, 시장의 결대로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시장과 싸우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최종 병기의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박해일 배우가 한마디 하죠. 류승룡한테 예? 한마디 하죠.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내가 추천드릴까 바로? 우리 김종기님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압시다. 계좌 오픈하세요. 여세요. 바로 배터리 사드릴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주식을. 자, LG엔솔 지금 사면 돼요, 여러분들. 왜 안 사시는 거야? 뭐가 두려운 거예요? 신고가 종목인데. 사면 돼. 자꾸 이제 뭔가에 대한 어떤 그게 빠져 있는 거죠. 자꾸 이게 뭔가 많이 오른 같은데, 많이 오른 같은데. 주가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잠깐 조금 기다리세요. 그 이제 우리가 출인이란 단어는 너무 식상하잖아요. 이제 우리 그 이야기 듣기 싫지 않아? 여러분들도 출인이란 단어가 그죠? 듣기 싫잖아. 그러면 그냥 움직이면 돼.
오늘 종목 좀 많이 잡아 드릴까요? 자, 보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제 좀 천천히 해보면 에코프로가 있어요. 에코프로가. 그죠? 이게 지금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실적 지금 대한민국 배터리 주식의 90%가 뭔 생각하는지 알아요? 에코프로 내일 실적 발표다. 이거 좀 이따 해봐. 에코프로 내일 실적 발표다. 예. 내일. 그래서 내일이 변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변곡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꼭지 같아? 알 수가 있네. 그건 내일 우리가 대응할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저는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금 아마 이럴걸? 에코프로 언제 사요? 보다 언제 팔까요? 란 질문이 더 많지 않아요? 자, 언제 사요? 1번. 언제 사요? 에코프로. 1번 누르지 마시고 언제 팔 거요를 개코프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실래요? 자,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에코프로 언제 사요가 관심이 많으시면은 에코프로라고 적어 보시고 에코프로 언제 팔까요에 관심이 많으시면 개코프로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우리 이제 숫자 장난 안 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곧 시장이고 심리입니다. 어, 아니 이게 설문. 네, 설문. 언제 사요라고 생각되시면은 1번 숫자를 에코프로를 넣어주시고 여러분의 관심이 아래 중에 어떤 건지 주관식으로 예. 언제 사요 관심은 개코프로 관심이 많아요. 예. 개코프로 관심은 반반이네요. 예. 이제 팔듯 이제 팔듯 하신 분들이 50만 원에 다 팔았겠죠. 네? 이제 팔 거 하는 사람들이 50만 원에 팔았겠죠. 이거 100만 원 간다고 할 말 있나? 돈으로 밀어붙여 버리는데. 게다가 주식이 26%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 올라서 살 생각을 안 해봤다. 그래. 근데 뭐 이거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오늘은 사실은 가만히 놓고 보면 이런 게 특징이에요. 제가 한 30분은 양봉 선생 시간 가질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코스피가 2500을 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2500을 뚫게 되면 이제 보게 위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이게 얼마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해요? 정말 3000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오버하면. 응? 그리고 추봉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5주선이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예, 돌파를 하죠. 그럼 일본 관점에서 이제 뚫은 거죠, 뚫은 거. 근데 이 뚫은 주인공이 오늘 보니까 역시나 배터리네.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이번 연초 들어서 지금 지수가 얼마 올랐냐면 30%가 올랐는데 코스닥이 그죠? 배터리 공매도 친다고 하면서 배터리 팔라고 한 건 누가 책임지나 이것도 본인 책임지겠죠. 당연하죠. 예, 여러분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진 않아요. 본인의 판단인 거고. 자, 그게 쪄나가지고 코스닥이 이제 2021년도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했어요. 근데 2021년도 저점이 얼마냐면 딱 요 자리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얼마냐 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880이에요. 코스닥은 정확하게 그냥 870, 880을 넘어가면서 생각보다 강하고 만약에 코스닥 ETF에 1년 이상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12,000원, 13,000원 시간까지 온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강한 장입니다. 지금 이 장에 물론 다른 종목들이 조금 못 가는 건 있는데 심지어 이제 SK이노베이션까지 20만 원 돌파가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국산업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니켈 도금 강판 한다고 하니까 주가 이렇게 뛰어버린단 말이야. 진짜는 TC 스틸인데 TCC가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애경산업이라고, 애경케미칼이라고 있죠. 원래 이게 우리가 세제 만들던 회사. 세제 만들 때 애경케미칼이라는 회사가 또 얘네들도 뭐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최종병기 활에서, 활이란 영화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냐. 바람은, 뭐죠? 네? 바람은 뭐죠? 바람은, 갑자기 대사가 아니면, 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 그러죠. 이거를 주식으로 치면, 주식은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못 갈 때 빠지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는 계속 가고 있잖아. 주식은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못 갈 때 빠지는 거예요. 실내로,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오늘 셀버스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악재가 나왔지만은.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미 셀버스가 더 못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가다가 악재 만나니까 하한가 가버리는 거죠. 하한가까지는 안 가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봐. 아침에 뭐 단독으로 뭐 나왔어요. 기사가. 삼성 자율주행분들. 근데 이미 빠졌던 자리라서 그런 거예요. 주가는 가면은 계속 가다가 못 가면 이때부터 팔면 돼요. 이때부터. 그럼 똑같은 거지. 에코프로란 주식도 마찬가지. 저희가 아침에 멤버님들하고 첨보란 종목을 매매를 해봤는데, 우리 그냥 금요일날 이렇게 제가 사자 그러니까 멤버님들이 반 어리둥절 했을 거예요. 미친놈 인제 사자 그런다고. 대형주를 10%. 근데 다음날 10%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아침에 왜 팔았냐고? 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팔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왜? 아침에 이 정도면 얘는 아침에 단방에 30만원을 넘어야 되는데 못 가더라고. 못 가니까 파는 거예요. 못 가면 팔아.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LG 화학도 봐봐요. 이거 팔아. 사야 되죠. 근데 안 사잖아. 왜 안 사지? 몰라, 그냥 안 사. 올랐다고 안 사는 거야. 대신 이게 백날 놓고 보면 이제 이것도 똑같이 뚫었는데 말이야. 76만원 뚫었잖아. LG화학 사야 돼. 사야 된다. 근데 안 사지. 예. 뭔가 오히려 이런 걸 안 사고 뭘 살라 그러냐면 이제 밑에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거 살까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차 살까요? 이런 거 물어봐. 현대차는 알아서 조금씩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꿈비 내리까지. 꿈비 안 잘랐으면 이제 또 안 되는 거지. 분명히 공략할 때 포인트 말씀드리거든. 주가가 늘어지는 구간에서 잠깐 들어갈 때는 그 자리 이탈하면 바로 줄이라고. 그러면 또 이제 그러지. 양봉 선생 이 자식이 살아야가 7% 까졌다 그러겠지. 내가 들어갈 때 멘트는 잘 안 듣는 거지. 왜 내 건 안 가냐고. 항상 주식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뭐 조금 지금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가는데 태클 걸지 마라. 태클 걸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측하지 말라니. 가만히 지난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마음 안 하시겠어요? 내가 예측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예측했잖아. 50만원까지 간다. 예측했잖아, 예측.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에코프로가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되는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가 27%를 가요. 배터리가 왜 가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리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주말에 쏟아지죠. 그렇죠. 뭐 이것도 재료고 보시면 이건 사실 뭐 여러분 이제 말해야지 뭐 하겠습니까만은
도요타가 원래 전 세계 1년에 100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파는 세계 1인데 도요타가 원래 전기차 라인업이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10개 기종의 배터리 전기차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도요타까지 이제 덤비는 거예요. 하쌤 진짜 고향이 궁금하다.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출신이에요. 네. 자, 도요타까지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돈을 이렇게 대준대. 70조. 7조 정도 지원해주고. 미국 진출한 배터리 회사에 돈 준다 그러고. LG엔솔이 안 갈 수가 없지. SK이노베이션이 안 갈 수가 없지. 맞아요? 예. 또 미국이 근데 가장 큰 게 이거죠. LG엔솔은 또 실적 잘 나왔잖아. 5천억. 그럼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봤어야지. 안 보면 안 되지. 에코프로 BM의 코스, 에코프로 BM은 상장한다 그러고. 그럼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코스모학 봐야지. 다, 다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이게 빠질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급등중 그렇게 많이 하면서. 다 보시라고 텔레그램에 다, 제가 일부러 텔레그램에다가 보라는 것만 올려놔요. 여러분들이. 또 요것도 있죠. 뭐. 아시겠지만은, 다 아는 내용인데, 복습하면. 예? 테슬라 컷 프라이스. 예, 가격도 내리고. 재료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거지 뭐. 아쩌쩌겠지만은, 요거죠, 요거. 어디 갔냐?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서상공장 투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침에 아마 SK이노베이션도 올랐지만은, 투자한다니까 또 배터리 장비회사 좀 움직였겠죠. 요런 장이에요. 이제 그만할까, 요거는? 그만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장이 이렇게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강면에서는, 원래 오늘도 저도 이 정도는 안 봤어요. 양봉은 나올 수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죠? 양봉은. 근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배터리가 많이 가면, 뭐 내일 어떻게 될 값에 내 관심은, 그냥 혼자서, 예를 들어서, 물론 많이 쏟아져가지고, 다른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배터리가 워낙 붙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실 SL 같은 종목들은 지금 사모아야 되거든요. 예, 사모아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못 가는 건 있어요. 근데 못 가는 거라도 어쨌든 간에 계속 가는 쪽을 봐야 되는 게 답이에요. 내가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올라가면 텔레그램은 공짜야. 무슨 아니. 저 누구죠? 누구? 아직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하창봉 주식 클래스를 모르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주말에 구독자 9천이 안 되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늘었는데 이 보세요. 셀바스 AI 하나 올려가지고 조회수 16,000 찍었어요. 아유 대박이지. 예, 조회수 구독자 이제 늘어가지고 9,000명인데 이제 9,000명인데 여기서 조회수 16,000 찍으려 그러면은 예, 장난 아닌 거죠. 근데 진짜 제가 정성스럽게 분석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게 구글이 감복을 해가지고 구글 주말 유튜브 셀바스 AI 종목 검색 올려준 거예요. 어째 홍보할 것도 없고 내가 딱 보니까 셀바스 AI를 치면 다 이런 검색이더라고. 내가 주말에 봤어. 이것들이 전부 다 싼마이들이라고. 뭐 어쩌저쩌 들어가 보면은 다 홍보야. 왜냐면 홍보니까 애들이 얼굴이 없어요. 예? 종목 상담 띡띡 있고 다 이래 이거. 누르지도 마. 다 쓰레기 거리야. 이렇게 봤더니 쓰레기 씨. 우리 김영구 대표야 이제 상담 종목이고 내 거 안 밀렸었는데 엄마 그새 밀렸어? 이럴 리가. 썸네일 바꿔서 그런가? 원래 1위에 있었는데. 에헤, 내려서 그러구나. 이상하다.
내게 대기 위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음. 결론 포기해요. 예, 포기해요. 굳이 미련 갖지 마시고. 어쨌든 고르게 보겠습니다. 예, 포기하시고. 지금 뭐 에코프로 BM 상치는 마당에 지금 셀바스 볼 때는 아니잖아. 응? 지금 상한가까지 15,000원 남았는데 상한가 칠 수도 있겠는데 이거 볼 시간에 우리가 셀바스 보고 이렇게 작전주 볼 때는 아니잖아. 그죠? 자, 그리 보시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몇 분이야? 한 5분 정도는 시황을 좀 봐드리고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주말마다 주간 정시를 적는데 구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율인데요. 어제 주간 정시 썸네일을 딱 보면 이렇게 적어놔요. 물가지수, 에코프로 실적 발표, 전기차.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오늘 배터리주. 음. 메뉴에 안 잡혀서? 뭐 괜찮아요. 나는 본전 뽑았어요. 예. 아니 구독자 만도 안 되는데 조회수 16,000 찍으면 대박 난 거지 뭐. 앞으로 또 10,000짜리 찍으면 되는 거지. 종목은 여기는 이제 종목을 가끔 찍으니까 종목은. 자, 그리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좀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한 5분 동안 종목 상담하지 말고 궁금한 거 한번 올려보세요. 오늘은 전부 다 주간식입니다. 앞으로 이제 양봉 선생에는 객관식이 없어요. 사고 팔고도 안 해. 응원구호는 앞으로 양봉 선생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내가 구독자 좀 올려야 되겠어요. 앞으로 응원구호는 양봉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이제 숫자 안 적습니다. 예. 브랜드 하나 만들어야지. 에코프로 실적? 실적 이야기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제가, 뭐가 궁금해요? 자, 궁금한 거 뭐, 에코프로 실적? 그건 알 수가 있나? 또 뭐 있을 또? 드디어 숏스퀴즈? 숏스퀴즈란 아주 단어 스퀴즈란 고급 용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대형주만 감. 그럼 2차전지 대형주만 사면 되지. 대형주만 간다. 나라 M&D? 종목 말고 뭐 없어요. 배터리 관련해서 향후 어디로 갈 거야 생각합니까? 정말 내 첫 질문 나올 줄 알았어. 아주 이 질문은 내가 하라는 거아니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 또 뭐 있어요? 꿈비는 얼마까지 떨어지고 나홍봉 나올까요? 꿈비는 바로 버리면 되는 거고. 또 그다음 뭐 있어요? 전장 언제 가요? 예, 전장 언제 가요? 개별주는 바로 손절 관리하세요. 화장품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화장품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는 언제 가나요?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바이오는 뭐 가야 가지. 이미 다 갔지 않나? 또 뭐 있죠? 명신산업 종목이잖아. 나무가 왜 떨어지나요? 그건 종목이고 또 뭐 소부장 어떨까요? 그리고 자산운용사 지분이 증가한 경우 호재를 받나요? 이런 거 좋아해요. 또 뭐 있죠? 로봇주 전망 부탁드려요. 또 뭐 있을까요? 정혜원 정혜원 안 받고 또 그다음 뭐 있죠? 정혜원은 할 때만 받아요. 예, 가입 안 받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안 받는다기보다는 정혜원 한국경제에서 뭐 직접 하시거나 이벤트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있죠? 작전주는 사면 안 된다나요? 안 되나요? 또 뭐 있을까? 오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조선주는 언제쯤 할까요? 너무 여러분들 복채 너무 비싼데 또 뭐 있어요? 다 팔고 앱9% 풀베팅 통신주는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은 있고 게임주도 봐주세요. 게임주. 게임 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원하는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리오프닝은 망한 건가요? 종합 주가지수 예상. 주가지수 예상. 기타 법인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세요. 기타 법인? 기타 법인, 기타 법인. 여기네. 기타 법인. 또 뭐 있어요? 정유주는 어떤지요? 예, 정유주. 액면 분할은 호재가 맞나요? 요새 액면 분할 회사가 있나? 그걸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양봉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알고 싶어요. 저는 전기차 갖고 있어요. 또 뭐 있죠? 저는 그냥 전기차 계속 한 1년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럼 또 뭐 있죠? 여자친구 있으신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씨. 이분들이 큰일 나실 분들이네. AI 관련주와 셀바스, AI 관련주와 셀바스 AI의 어떤 뭐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뭐 이런 거. 텔레그램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게시판에 링크에 우리 피디님이 해드릴 거예요. 다 할 수 없어요. 라는 질문.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라운텍 보호 예수는 오늘 90마주 나왔으니까 빠졌을 거고, 그건 알고 들어가셨을 것 같고, 비중 퍼센트인 예수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럼 운영에 가는 거. 건설주 언제 움직일까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우리 백찬영님께 박수! 아닌데? 한사랑님께 박수! 한사랑님 거래 오늘 베스트. 오늘 필명 한사랑. 다 필요 없고, 에코프로 몰빵! 이런 거 섹트하죠. 다 필요 없고, 에코프로 몰빵이라고 남겨주신 한사랑님의 글. 예, 요렇게 이제 글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거의 지금부터 가만히 봐봐봐요. 예, 지금 시장이, 제가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시장이, 어쨌든, 대한민국 코스닥 지수가 세계 1위에요, 여러분들. 세계 1위, 세계. 그래서, 한 700선에서 뭐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제 코스닥은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1000포인트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왔죠. 그쵸? 그래서 세계 1위란 말은 이게 저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도 요때도 세계 1위였어요. 전 세계 1위 상승.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즐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항상 우리가 그냥 차라리 줄인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내가 아무것도 볼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고 계속 양봉이 많고 계속 5일선을 찍고 올라가요. 얘가 주도주죠. 얘가 주도주죠. 그죠? 미국 주식 투자가들까지 한국의 코스닥을 사고 싶을 정도 얘가 주도주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얘가 주도주니까 최소한 내 종목에 주도주라면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저 주도주를 만드는 코스닥 한 200종목에 관심을 가져가야겠죠. 그쵸? 지금 이제 그럴 거야. 에코프로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거 하한가 가라. 그럼 내게 올라간다. 내 거 못 올라가요. 같이 죽어요. 이게 주도주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장은 언제 부러질까요?를 고민하지 마요. 주식은. 주식은 뭐냐 하면 그냥 이게 시장이고 이게 결이고 만약에 이 친구가 죽으면 다른 애들은 또 죽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른 애들은 못 가. 그냥 SM은 가면 계속 못 가고, HLB는 계속 못 가고,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 못 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화장품주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주 언제 가나요? 소부장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장 언제 가요?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로봇주 언제 가요? 오지는 오지로 갔네. 조선주 언제쯤 가요? 통신주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 봐주세요. 예? 요거는 다 같은 결이에요.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고. 왜 그렇죠? 워낙 주도주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요거 자각해드리면, 주도 섹터가 강해도 너무 강하면, 이게 시장이고, 한 가지 잘 들으세요. 시장이고, 이게 죽으면, 꺾이면, 다른 섹터도 같이 꺾여요. 같이 꺾인다. 그러니까 내가 2차 전지가 없다 해도, 얘를 죽으라 고사 지내면 같이 죽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이 죽어요. 같이 죽는다. 대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너무 강하니까 그러긴 한데, 너무 강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 고점이란 말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은 에코프로가 상을 치는 게 나아요. 맞죠? 상을 치고 내일 80만 원 가는 게 낫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돼? 지금 이걸 사면 돼. 그러니까 방법은 많은데 계속 안 하는 거지. 방법은 많은 거야. 근데 자꾸 나는 에코프로 못 사겠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아니어도 딴 애들은 갔으면 2차전지 ETF를 사면 되는 거야.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주도주가 강해도 너무 강해. 지금 너무 강하거든요. 아니 과열이야. 우울히 하지 말라니까 지금 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운 거냐 하면, 개잡주 급등주는 사면서 진짜 제대로 된 큰돈이 들어가는 종목은 안 사더라고. 난 그게 참 신기해. 근거도 없는 종목들은 많이 사. 뭐 이런 거 막 간다 해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대형주 치고 가는 건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잘못했단 말은 그렇고, 나중에 이 장이 조금 이제 별로일 때 어떤 종목 매매하냐, 이런 거 매매하거든요. 중국 히토류가 어쩌고 하는 거. 요런 거는 매매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가짜인데도 이런 건 매매하는데, 시장을 이끄는 이 주인은 매매를 잘 안 하시더라고. 물론 지금 한다고 하는 게 두려운 거지. 뭐가 두렵냐 하면, 언제 꺼질 게 두려운 거야. 꺼질 게 두려운 거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시장이 이제 이렇게 주도 섹터로 가는 섹터들은 한 번에 안 꺼져요. 제가 한 가지 잘 기억하세요. 원고는 없어요. 후고는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점은 싼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 사다가 물려도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기회를 줘요. 무수히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들이 인탑스라는 로봇 종목이 있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고점에서 물려도. 근데 얘는 나름대로 투고를 찍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제가 우리 멤버님들하고 지금도 배터리를 갖고 있고, 첨보란 종목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는 이 친구를 또 살 거예요. 근데 오늘 첨보를 팔아버린 이유는 내가 생각한 그린 파워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우리 멤버님들 듣겠지만은, 주말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은 배터리가 무조건 간다. 다 배터리야.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할 때, 대주전자재료가 이 정도까지 몰라요. 금요일은 대주가 주인공이었죠. 현대차 아이오닉. 근데 오늘 이녹스 같은 경우도 그냥 땡겨버린 거거든요. 이건 오버슈팅이에요.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이거는 금요일 재료니까. 이런 거는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생각보다 내일 애견 케미칼을 저는 볼 수도 있어요. 상한가를 쳤지만은. 아, 지금 로봇 이야기 하죠. 로봇 이야기하면 지금 초짜야. 한 달, 2, 3주 전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주가가 원형 천정형을 그리면 그거 다 배운 대로 하는데 안 하시는 거지. 원형 천정형을 그리면 최소 20% 정도 고점이 빠지면 그때부터는 그 섹터에 힘이 빠진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배터리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요 질문에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돼요. 저는 이렇게 세웠어요. 어떻게? 누가 물어봐도 똑같이 말해요. 에코프로 언제 갈 거야? 8의 질문에는 그냥 에코프로가 TS 전략을 쓰면 돼요. 쉽게 해서 트레일링 스탑을 걸으라고. 이게 뭔데? 제가 에코프로 변동성을 감안해 보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5% 정도? 그때부터 줄이면 돼. 너무 쉽게 말씀드려. 그게 줄이면 돼. 그때부터 줄이면 돼. 15% 정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그 정도 달력이니까 15% 정도 줄이면 돼. 그럼 거꾸로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 고점 기준 또는 전일 종가 기준에서 이게 이제 장중 고점 또는 전일 종가 기준이에요. 요 정도 빠지면 딴 애들은 확 빠져요. 그때 줄이면 돼. 가격을 논하지 말고. 그리고 나면 그때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로 뭐 이런 밑에 있는 섹터를 기다리느냐? 그건 아니야.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바이오부터 한번 해볼까요? 바이오는 언제 가나요? 바이오는 언제 가는 게, 바이오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벤트가 중요해요. 바이오는 언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벤트가 중요하다. 근데 이벤트가 지금 끝났잖아, 나름. 이벤트가 종료됐잖아. 왜? 에이. 어쨌든 간에 AACR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이제 14일부터인데. 그리고 이 AACR에서 대장주가 뭐냐 하면 한미약품이야. 한미약품이 마디가 짧아지잖아. 우리가 배운 대로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식이 쉬운데 여러분들이 오버하는 거야. 이게 마디가 짧아진다고 이렇게. 이걸 입병수렴이라 그래. 이제 내일 모레 튀면 되고 못 튀면 빠지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 빠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언제 가나요라는 질문은 처음부터 틀린 게 이미 갔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바이오는 다시 가나요라고 나와야 정답이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이미 갔는데 왜 언제 가냐는 말이 왜 나오는 거야. 이미 지금 이렇게 됐고 아시겠지만은 사실 마이크로 바이옴도 다 구란데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 해가지고 막 마이크로 바이옴 해가지고 50% 갔어요. 무슨 말 맞죠?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나머지 애들 뭐 레고캠도 다 마찬가지던데 언제 가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점 대비해서 시세가 낮잖아요. 레고캠도 ST큐브 보면 될까? 그러니까 빠지고 있잖아. 다시 가나요가 맞는 거지. 처음부터 질문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시장을 못 보신 거죠. 예, 아마 다시 가나요를 물어봤는데 아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요. 왜냐면 바이오가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4월 중순이면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 시즌인데 무슨 바이오가 매력이 있나? 저는 그리 봅니다. AACR? AACR 그 전임상 단계야. 이거 전임상이라 그래. 전임상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좀 일단 그렇게 좀 봐요. 아마 이번 주 저는 아예 안 건드릴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 뭐
알아서 움직이는 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전주에 이렇게 반응한 걸 보면 다른 거 뭐 날라간 게 뭐 있어? 앱클론? 네, 그래요. 근데 이미 다 빠질 텐데. 팔아야 되는 자리잖아. 예? CJ도 마찬가지지. 볼 게 뭐 있나? CJ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인이 아닌데 그냥 얻어 걸렸잖아. 바이오주는 잘못 불리면 빼도 못 추리거든요. 한 번 물리면. 바이오는 한 번 물리면 빼도 못 추려요. 이미 많이 보셨잖아. 근데 얘도 지금 언제 가낼 중이 아니라 언제 팔아야 될 정도 힘이에요. 그죠? 응? 자, 그렇게 보세요. 하나씩. 그래서 지금도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자, 그다음에 전장 언제 가요라는 점. 전장이라는 거는 전장이 지금 언제 가요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질문은 진짜 지금 대장주잖아요. 이거는 질문 누가 하셨어요? 이 전장을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이네. 지금 대장주잖아요. 전장이 뭐야? 전장이 배터리야. 전장이 배터리예요. 배터리에 뭐 텔레매틱스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이런 게 다 합쳐서 전장이라 그래요. 이 전기차도 전장이고. 전장 언제 가나요? 라는 질문은 전장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무슨 말 아시겠죠?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좀 재수가 없구나. 그냥 전장이라고 쳐봐요. 도대체 전장의 뜻이 뭔지. 예. 주둥이가 아니고 전장이란 게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관련 부품도 다 전기차 그냥 전부 다예요. 예, 보면 전장의 단어가 전투 장비? 예. 전장의 의미가 전장이란 전장이란 어떤 대상의 전체 길이 그거는 모르고 그거 말고 예, 어디 깔끔히 나온 게 없어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을 텐데 중국 장쓰성 음, 전자장치의 약세잖아요. 전장 이 전장이라 치면 안 되나? 전장이라는 뜨면 옛날에 나왔었는데 왜 안 나오지? 우리가 자동차 쪽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배터리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해. 배터리, 소재, 텔레매틱스, 자율주행, 전기차 등등이 다 전장이니까 전장 언제 가요? 이런 질문에는 제가 이북 사람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네, 여러분 아직 주식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대장주고 또 질문 뭐 있어요? 화장품주 어떻게 보시나요? 리오프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4월 14일부터 미국 본격 실적 시즌이에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리오프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거 위주로, 실적 위주로 보셔야 돼요.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품주라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적도 있고 테마도 있는데 이제는 4월이라서 테마성보다는 실적 위주로 많이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051900 LG생활건강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높일 것 같고 근데 LG생활건강은 좀 저점을 높이네요. 응? 아모레퍼시픽은 또 숫자가 나와야 돼. 예,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약간 코스맥스도 그렇고 요런 걸 관점으로 봐야 되죠. 근데 내가 계잡주 청담글로벌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너 청담글로벌 이 계잡주라 그러냐? 나는 처음부터 계잡주라 그랬어요. 얘는 실적이랑 상관없어요. 나는 잉그루드랩을 갖고 있어. 나 전혀 상관없어요. 실적주가 아니니까.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제 똥손이 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연우를 갖고 있어. 연우는 오버슈팅 난 종목이잖아요. 매각 관련해서.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는 언제 가나요? 이게 실적이 좋아야 가져오라고 말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다리는 조정은 안 되는데 2차 전지 매수해도 될까요? 돼요! 왜 자꾸 물어봐. 물려도 대장이 물려 좀 제발. 이상한 거 물리지 말고. 소부장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소부장은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말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 이제 실적 시즌이라고. 그럼 요 중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을 우선순위로 봐야죠.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뭐예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실적이 지금은 나쁘겠지만은 좋아질 섹터나 종목은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실적이 좋아질 섹터나 종목은 반도체도 종류가 몇 개 있잖아. 예. 한사랑님, 피부과 전문의 한사랑님, 그러다 300조 거래 정지 먹을 것 같은데 벙어리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적으면 한사랑님 그렇게 적으면 아마 300조 말 제한될 거예요. 후공정, EUB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양산이 안 들어갔잖아. 예삐 엄마님, A 뿔로 갈라 그랬는데 B 뿔 드릴게요. EUB는 실적이 안 나오잖아. 후공정 SF, 예. 노바텍은 반도체 아니잖아. DDR5, 빅메모리, 이오테크닉스, 주성, 예. 그거 봐, 잘 안 해. 맞아요.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 종목 위주로 보세요. 예. 여러분이 아는 SNS텍 실적 안 나와. 빅메모리 뭐 양산의 실적이 나오지. 5셋 업체들이 실적이 제일 좋죠. 패키징 업체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 마이크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실적이 좋은 거죠. 테스 실적 별로 안 좋을 텐데. 3단이라. 그럼 이거 종목 위주로만 보면 돼요. 근데 아직은 주가 오버슈팅이 났죠. 반도체가 지난주에. 실적은 이쪽이 좋아지는데 이쪽이 주가가 오버슈팅을 했어요. 오버슈팅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계속 가주면 좋은데 계속 안 가잖아. 하나만 가죠. 근데 이게 확신이 없네. 하이닉스가 확신이 없네. 삼성전자 감산한다니까 최대 수혜는 하이닉스인데 여기서 내가 끌고 갈 자신이 없어. 에코프로 정도 끌고 갈 자신이. 주가는 걸 건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감산한 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다이렉트로 7만원까지 못 끌고 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약한 거죠. 결론은 뭔데? 그냥 이거는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정건사 리포터가 나오든 말든 간에 단기적으로 슈팅을 한 거예요. 이건 사면 안 돼요. 지금 자리에서. 사면 안 돼. 인텍 플러스 사면 안 돼. 일단 제가 볼 땐 전부 다 빠지는 힘이에요. 이거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돼. 저는 안 살 것 같아. 두산 테스나 어림없어요. 안 사. 왜 내가 주식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 뭐로 가는 건데? 내피셜로 가는 거야. 감산하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실적 시즌을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지금 미국 조사기관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 컨센서스는 거의 마이너스 6%예요. 참고로 22년도 4분기는 내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4% 정도 나왔었고요. 이 수치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처음이에요. 2020년 3분기인가? 요때 이후로 최악이에요. 실적이 나쁘다고. 일단 후퇴요. 네. 포스코 홀딩스 사서 물려도 될까요?
지금 배터리 지나갔어요. 물려드릴게. 물려도 돼요. 물려도 돼요. 예. 나 예스 노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물려도 되고 39만 오면 손절하시고 나머지 알아서 이익 챙기세요. 물려도 돼. 용기 내신 분 누구야? 축하드립니다. 미리. 한라봉 킬러님. 드시면 한라봉 한 봉다리 보내주세요. 서울특별시 중림동 한국경제 10층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먹게. 물리세요. 너무 세게 나가나? 신고가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신고가를 못 느끼시는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정시가 바로 이게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라, 가는 종목에 올라타라. 그리고 자신 있게 하라. 돈이 돈을 땡길 때 가장 강력한 장이다. 한라봉 킬러님 물리세요. 물리시고 39만 원 손절. 그리고 익절은 알아서 하시고 10만 원 이상 드시면 한라봉 한 봉다리 서울특별시 중림구 땡땡땡 한국경제TV 10층 양봉 선생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원분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맛있게 먹을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 관력주들은 어쨌든가 실적보다는 지금 근데 반도체 소보장의 실적은 언제 발표되냐면 5월 초에 발표돼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제가 1주 정도는 일단 제껴요. 요거를 못 기다리는 거야. 일주일만 안 보면 돼. 왜 미리 가서 물려있냐고. 응? PSK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좋을 리는 없잖아. 주성은 이제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빠도 되는데 앞으로 좋아지래도 괜찮은데 근데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자 영역에서 나 오늘 텐션 낮추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월화수목금 열심히 했더니 목요일날 금요일날 되니까 목이 맛이 가가지고 또 이번 주도 TV 출연도 있거든요. 수요일날 2시에 TV 간다니까 좀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떨리네 TV 나간다니까. 유튜브는 막 해야 되는데 또 TV는 또 안녕하십니까 서울말로 해야 되잖아요. 서울말로 하려면 텐션을 조금 낮춰야 되는데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간 여러분들 하나하나 눌러보세요. 근데 오세 쪽이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관점 오셋은 패키징이라 패키징 쪽이라 나머지 선단공정이나 이쪽은 선단은 이제 앞으로 지켜봐. 이 선단공정도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ISC나 이런 애들도 계속 좋아질 건데 주가가 어느 정도 최근에 슈팅이 났던 거예요. 응? 숙제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질 건데 주가가 올랐다. 한미반도체는 보면 팔아야 되는 차트예요. 비중이 많다면 아니면은 그냥 조금 그냥 좀 오랜 좀 일정 부분 한 최소 1, 2주 정도 1, 2주 정도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왜 이게 다 때가 있거든. 이번 주도 시장에 변곡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많아요. 이번 주도 당장 내일 모레 물가 발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이 에코프로 실적 발표인데 제가 주간 시황에 다 적어놨지만은 어쨌든 에코프로의 주가가 급등한 출발점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부터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온 것 뿐이고 그럼 정말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가장 최대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에코프로가 하루 25% 오른 날이 있어요, 최근에? 없죠. 최근에 25% 오른 날이 있어요? 있나? 25%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워낙 많이 올라서 했는데 25%는 잘 안 올랐을걸? 지금 25%죠.
아, 4월 10일 날 25%, 오늘 4월 10일이네. 20%가 한 번 있었고, 3월 15일 날, 한 달 전에. 없네. 그럼 오늘 약간 느낌적으로는 오버슈팅 맞네요. 그죠? 맞죠? 예. 느낌적으로는 오버슈팅이 맞지. 최대 상승률. 원래 주식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 조심하란 말이 있어요. 대부분이 레인보우도 상한가 치고 다 고점 찍었단 말이야. 조금 더 갔긴 했지만. 상한가를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상한가를 치는 순간 사람들이 미쳐버린다 그래요. 상한가를. 그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시세가 저희가 그 선익 시스템도 보면 이게 디스플레이 쪽인데 상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상 치면 대한민국의 팔이란 파리들은 다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알 거야. 왠지 내일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 건 알지. 예. 근데 아까 이 양반이 그러면서 포스코 사보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 자율인데 뭐 약간 덜 사겠죠. 예. 뭐그 정도는 보면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쪽이 붙는 것도 뭐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 배터리도 조금씩 그러니까 속도 문제예요. 속도. 배터리가 조금씩만 천천히 갈 때 얘네들도 맥이 붙어요. 근데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선단 공정보다는 또 그리고 이 미세화 공정은 미세 공정 쪽은 이게 뭐죠? 이게 EUV 쪽인데 이쪽은 실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 앞으로 이제 삼성이 키우는 부분이지. 진짠데? SNS에 이런 애들 실적 얼마 안 나와. 자, 앞으로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이거는 별로 의미 없잖아. 내일도 하락인가요? 왜 올라가는 장에 초를 치시는 거예요? 내일도 하락이라니. 잘 올라가는 장이에요. 자, 그리 보시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산 운용사 지분이 증가한 경우는 호재를 받나요? 근데 이런 거는 이게 450시잖아요. 그죠? 그쵸? 450시잖아요. 예. 450시니까 사실은 뭐 자산 운용사도 운용사 나름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예 이제 여기서 450시란 게 뭐냐 하면 이미 5% 이상 지분 공시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그러면 최근에 뭐 주가 올라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볼까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이게 4월 4일 기준인데 LNF를 비중을 줄이고 비중 줄이고 전부 다 따블렸어요. 그죠? 근데 리오프닝주는 지금 안 가죠. 재정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의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민연금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 4호 공시라서 거의 만약에 지분을 샀다는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이미 올라 있거나 올랐거나 올라서 늘어지고 있을 거예요. 네. 늘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은 뭐 하는 놈이요?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비상장 일반 법인이고요. 비상장이 많아요. 근데 뭐 하는 놈이 약간은 이제 보통 이게 운용 방식은 자사주 매입 창구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기타 법인을 통해서. 무슨 말 아시겠죠? 자사주 매입 창구로 받으면 이거는 이제 신탁이 아니라, 아, 자사주 직접 매수할 때. 그래서 기타 법인은 약간은 비상장 일반 법인이라 개별주의 비타 법인이 들어오면 약간은 수작의 느낌이 나요. 근데 크게 여러분들이 기타 법인의 매수를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장은 지금 그렇게 변화가 없죠? 오늘은 Q&A 시간이라 잘 보고 있고
내가 잠깐 우리 종목을 안 봤네요. 우리 멤버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종목을 잠깐 눈짓을 해보면 뭐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도 뭐 크게 변화가 없구나. 아침에 할 건 다 해가지고 어차피 2시 살 거는 또 2시 후에 사면 돼요. 예. 그리고 메타 관련주는 별로인가요? 별로예요. 또 조금 올려보시고. 또 중간에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없죠? 아까 여러분도 올려준 거 다 로봇주 전망 부탁해요. 이거는 4월은 아닐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이유는 간단해요. 예, 실적주가 아니라서. 4월, 5월에는 최소한 실적 모멘텀이 들어와야 돼요. 예. 어쨌든 간에 4월, 5월 달에는 4월 중하순부터 4월 실적 시즌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거의 5월, 15일까지 가요. 5월, 15일까지. 근데 로봇주는 4월, 로봇주는 어떻게 해요? 4월 아닐 거. 왜 아니냐고 묻는다면 오늘 보면 알아요. 로봇주 다 때려볼까요? 주가를 보면 정답입니다. 대장이 누구지? 레인보우 로봇이죠. 근데 레인보우 로봇 주가를 봐봐. 15만원 찍고 지금 11만원이면은 20% 빠졌죠. 그러면은 월봉이 음봉이야. 우리가 맨날 이야기 배웠잖아. 월량 5주를 배웠는데. 주가 상승 원칙이 월량 5주라 그랬는데. 백날 알면 뭐 할 거야? 월봉이 음봉이네? 그러면은 매도의 힘이잖아. 됐죠? 잡생각이 많으면 가장 심플하게 가세요. 월봉이 음봉이네? 월량 5주가 주가 월량 5주는 매수 요건이라 그랬는데. 상방 힘이라 그랬는데. 월봉이 양봉이고. 근데 음봉이잖아. 그럼 최소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만 5천원 가서 생각합시다. SPG는 3만 3천원 가면 이야기합시다. 그죠? 또 뭐 궁금하지? 유로메카? 예. 유로메카는 조금 버텼는데, 유로메카? 유로메카도 음봉이죠. 예. 그럼 4만원 가서 생각해야 되고, 또 뭐 있지? SPG, 뭐, 이 정도는 봐도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답은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SPG 궁금할 것도 없어요. 예. 올봉, 음봉이잖아. 이러면은 얘는 3만 3천원 가면 그때 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래 있는데 뭐. 그럼 빠지는 건 로봇이 똑같지. 아니 묻지 말고 쳐봐. 화내는 게 아니라 월량 5주잖여. 묻지 말고 쳐봐. 인탑스는 보자. 인탑스는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때문인데 뭐 어쨌든 이거만 살아 있는 거네요. 근데 지 혼자 살 수는 없을걸? 왜? 섹트로 같이 빠지니까. 그래서 로봇주는 일단 월봉 연봉이네. 됐어요. 시키시게 가요. 이 쉬운 게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겨.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겨? 작전주는 사면 안 된다요. 사세요. 그리고 먹으세요. 어차피 주식이 작전인데. 사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예, 사서 잘 많이 드시면 되고. 왜 이렇게 쇼ring 물어봐. 복채 안 받아, 저런 거는. 오지는 오지로 가나요? 오지는, 오지는 오지게 안 가요. 제발 좀. 오지는 오지를 안 가니까 오지 주실 분이라면 오지를 보시는 분은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을 좀 보세요. 그래서 오지 관련주들은 어지간하면 스타링크나 저는 스타링크나 이쪽으로 보세요. 스타링크라든지 이쪽으로 보세요. 이게 아마 답이 더 나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지는 오지로 가는, 오지게 안 가니까 차라리 우주항공인 이쪽에서 답을 얻으세요. 이게 솔루션입니다. 실제적으로 인텔리안 테크는 저궤도 위성의 대장주인데 주가가 연일 월량 5주를 만들고 있어요. 이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항공 쪽이에요. 예. 오지게 안 가는 거 뭐하러 물어봐. 만약에 물어본다면 HFR 정도는 괜찮아요. HFR하고 저기 어디 갔냐. 얘도 근데 지금 올량 응봉이네.
아유, 죄송해. 음봉이네. 월량 5주 깨졌네. RF인가? 얘는 월봉 양봉인가? 아, 그나마 RF 정도만 살아났는데 얘도 좀 퍼지네. 아, 웬만하면 월봉 때리세요. 네. 월봉 때려가지고. 오케이? 이게 제가 여러분들 우스개로 합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폭발하는데 시장보다 못 갔는데 월봉이 연봉이고 하면 매도 힘이라는 걸 딱 생각을 해요. 조선주는 언제쯤 가겠어? 언제쯤? 조선주는 이것도 경기 민감주죠. 예. 근데 조선이 최근에 조금 들라고 하다가 여기 보면 근데 미포도 있고 조금 들려고 하다가 약간 좀 처졌어요. 이번 주에 장 자체가 경기 민감에 좀 위축이 되면서 예. 그래서 월봉이 연봉으로 갔는데 한국 대우조선 해양이 좀 좋았던가요? 경기 민감 이슈 때문이에요. 예. 그다음에 뭐 현대 미포조선 이 정도만 보면 되죠. 근데 조선주는 사실 실적은 좀 갖고 있어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실적 한번 봐야 돼. 실적 지금 배틀 때문에 근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1분기가 그죠? 예, 요런 거 한번 보시면서 일단 요새는 한번 버텨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건 좀 더 버텨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요렇게 말씀드리겠고 조선주는 통신주는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인데 통신이 요새 제가 거의 안 보는 종목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 이 월봉인데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면 이 두 번째 스테이지는 변동이 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봉이든 뭐든 간에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처음으로 5월선이 올라왔죠. 그러면 030, 200, 뭐 KT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비슷하다면 KT는 지금 사면 안 되네요. 아예 밑에 있으니까 032, 640, LG U 플러스는 LG U 플러스 사면 안 되네요. 그나마 017670 SK텔레콤이 제일 낫네요. 지금 뭐 보는 거냐 하면 같이 배우세요. 제가 언제까지 상담을 해드리겠어요? 월봉을 찍으면 통신주는 왜 월봉을 쳤냐면 웬만하면 월봉 쳐도 돼요. 지금 같은 자는 배터리 워낙 많이 가서. 근데 그나마 얘가 제일 센 거야. 제일 센 게 대장인 거예요. 그럼 SK텔레콤이 이 정도면 나머지 U+나 KT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통신주는 어떻게 보세요? SKT 정도를 일단은 우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애매해요. 자, 이리 보시고 게임주도 봐주세요 라는 질문인데 게임주는 여러분들이 뭘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게임주는 실적도 있어야 되고 모멘텀도 있어야 돼요. 모멘텀에는 신작도 있고 뭐 판호 같은 것도 있어야 돼요. 쭉쭉쭉쭉. 이게 게임주 팀 팁이야. 근데 최근에 게임주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게 뭐죠? 예, 아시겠지만 월량 우주 조건을 만드는 주식이 넷마블이에요. 예. 넷마블이 그나마 월량 5주를 만들고 가고 있어요. 그럼 넷마블이 5개월 연속 양봉이니까 넷마블은 에너지가 살아있다 그러는 거고 그럼 너는 뭐 잘 보고 있겠죠. 그냥 홀딩 하는 거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머리 들어요. 이 또 약간 월량을 만들다가 지금 들까 말까 하니까 넷마블보단 약하지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예의주시하겠죠. 그 다음에 게시소프트. 게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봉이니까 안 쳐다보겠죠. 이렇게 따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겨. 자, 양봉 선생 한 번씩 쳐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글에 안 걸리니까 구글에 걸릴 거 구글에 걸려야지. 검색을 하는데. 네오이즈 한번 쳐주세요. 네오이즈. 채팅창에 네오이즈라고. 숫자 안 적어. 아, 이게 타자 치기 어렵구나. 글자 쳐보니까 제일 쉬운 게 뭐 있지? 네. 양봉 선생? 양봉 선생은 안 걸려. 양봉 선생 구글 로직이 잘 안 걸려. 양봉 치면 되겠네. 자, 채팅창에 잠깐 양봉 입력하시고,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이거 우리 아직 갈 길 멀어요. 한 대여섯 개 남았어. 서울 사람이라니까.
이제 요런 거는 고점이네. 제이오는 좀 신규주 가벼워서. 약간 이제 5장 되니까 발작한 애들은 조금 꼬리 내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실적 좋은 효성 TNC 같은 경우는 다시 붙여보고, 이 실적주들은 확실히 보셔야겠다, 여러분들. 예, 실적 좋은 뭐 레이나 덴튬 이런 애들은 여전히 견조하고, 지난번에 비올이었나요? 예, 이런 애들은 흔들리지만은 또 실적이 있으니까 버텨볼 거고. 사실 결정적으로는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보다 이제 얘네들의 상승 각도예요, 각도. 자, 게임으로 바로 또 이어갈게요. 게임은 그래서 아까 보면 그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신작하고 모멘텀 요걸 갖고 있어야 돼요. 대형주들은 실적, 중소형주는 모멘텀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잘 구분하세요. 대형주는 실적. 물론 대형주는 실적을 많이 따지면서 신작 판호를 보고, 여기서 대형주란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NC, 크래프톤, 넷마블 이런 애들 말하는 거고, 중소형주 여기도 이제 펄어비스, 컴투스도 다 해당이 돼요. 위메이드도 해당이 되고, 해당이 되고. 그런데 약간은 게임주의 성격 자체가 한번 실적보다 모멘텀이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게임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렇게 탁 튀었다가 탁 튀었다, 탁 튀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 게임 잘 되면 대박 나서 2, 3년 먹고 살고, 또 하기 위해서는 또 인건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주 투자가 결정적으로 생각보다 장기 투자가 어려운 섹터거든.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컴투스가 아시겠지만은 컴투스 서먼 오저워가 언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컴투스 서먼 오저 와가지고 이 회사가 그래도 잘 버티다가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거거든요. 사막이 북든 금든 똑같아요. 사막은 사막이니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요런 여시들은 지금 모멘텀이 약해서 그래요. 그나마 그러면 최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멘텀 있는 쪽은 그나마 그래. 그나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데버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어요. 쿠키런 같은 경우는. 근데 모멘텀 있는 데버까지도 쉬고 있잖아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투매성 종목인데, 그나마 넥슨 게임즈나 데버나 네오위저까지는 힘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힘이 있는데, 그나마 힘이 있어요. 왜냐면 네오위저는 5월달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 엉뚱한 거 뭐 룽투 같은 거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내 똥손인 거야. 어? 골라도 이런 걸 골라. 실적 시전이라는 걸 뭐 아니면 뭐 M게임 이런 거 뭐 YJ 게임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갖고 있으면 어디 나가서 게임주 들고 있다 그러지 마시고, 확실한 거 자기가 너 봐도, 응? 자기가 봐도, 누가한테 물어봐도, 포로비스도 안타깝지만 어쨌든 뭐 잘 안 되는 거, 신작이 출시 지연되니까. 제가 볼 땐 포로비스는 아직 힘들어 보이고, 나머지 뭐 마찬가지야. 근데 웹제는 희망도 없죠.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게임주라고 아무 대충 갖고 있으면 안 돼. 항상 그거 체크 해보세요. 자, 그리 봐주시고. 자, 주가 지수 예상은 안 합니다. 예. 그냥 월량오주, 예. 별대로 갑시다. 예. 뭐하러 예상을 합니까? 이미 내가 생각한 마디를 다 넘었어요. 넘어와서 갈 때까지 가는겨. 예. 그게 강세장 매매법입니다. 예측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정유주가 조금 실적은 좋아진다는데 잘 안 가죠. 그쵸? 네, 위메이드는 장영국이랑 잘 지내보세요. 저는 그런 직원들 눈물 흘리고 100억 이상 연봉 받는 놈이랑은 거래 안 합니다. 직원들 피눈물 흘리고 본인은 100억 이상 연봉 받는 대표의 회사를 단돈 10원도 저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 몰려있다면, 네,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 보시고, 정유주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정유주는 사실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있죠. 뭐, 유가도 좀 그렇고. 근데,
꼭 유가 때문만은 아닌데 유가 오른다고 해서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정유주도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예요. 네, 경기 민감주. 그래서 유가 오른 데 대비해서 정유주가 좀 안 올라오는데 그 조금씩은 머리를 들어요. 이렇게 들다 말다 하는데, 근데 정유주 투자를 하시려면 차라리 일단은 조금 리스크하지만은 이쪽으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정유 쪽을 보는 거니까. 그죠? 게임이나 약이 잘 될지 안 될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게임을 해보세요. 약은 먹어보시고. 예. 그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게임주 제약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봐도 모르잖아.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게임도 마찬가지잖아. 주식하려고 게임 페인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모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주식을 쉽게 하시네. 그 이야기예요. 자, 디스플레이는 약간 이거는 이제 이노베이션 조금 보겠고요. 디스플레이는 일단은 지금 재료 없어요. 이거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실적주라. 지금 실적 시즌이라. 저는 끝났다고 봐요. 좀 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라. 모멘텀으로. 모멘텀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산 네오록스 같은 애들도 조금씩 처지는 거. 이제 실적 시즌 들어오거든. 자꾸 처지는 거야. 안 사. 예. 이녹스 첨단도 저는 안 할 것 같아. 안 해. 선익도 지금 할 때 아니야. 안 해. 아마 풍원정밀 정도는 약간 혼자서 그냥 FM은 장비 가지고 땡기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빠져 있어요.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뭐에서 야스 이런 거 물리면 진짜 이제 개 물린 거예요. 받으면 팔아야 돼. AP 시스템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지난번 삼성이 지원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고 03420 어차피 LG 디스플레이가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딱 퍼지죠. 디스플레이는 지금 볼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별로 편입을 늘리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주 우리 다 해먹었으니까. 예, 자, 그게 보시고. 액면 분할 호재인가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안기 호재고, 예, 뭐 중장기적으로는 악재고요. 이미 우리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삼성전자고, 하나가 카카오니까 나중에 혼자 분석해 보세요. 예,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자, 요거 사례 분석하시면 돼요. 예. 단기 호재인 이유는 유동성 조건이고요. 중장기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중장기로 가면 사실 별 악재는 아닌데 악재까지는 아닌데 악재 아니지만 단기 호재로 매물이 예, 주가를 누르죠. 이게 악재인 거죠. 이제 자, 그리 보시고 AI 관련자 셀바의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냥 셀바스가 나빠요. 예, 없고 셀바스가 나빠요. 예, 그냥 셀바스가 나쁜 놈들이고 두 번째가 지금 시기적으로 AI 관련주도 지금 4월 로봇값 거의 비슷해요. 이제 실적 시즌이라 예, 거의 지금 보면 여러분들 솔트룩스 한번 쳐봐요. 월량 5주가 다 깨졌단 말이야. 한참 전에 두 달 연속 그러니까 3월달에 이미 깨진 걸 아직 들고 있으면 되는데 안 되지. 코난테크도 봐. 3월달에 이미 연봉이었어. 월량 5주가 깨졌죠. 끝당겨. 3월달에 여러분들이 장을 안 보신 분들이 자, 또 그리고 건설주가 움직일까? 이거는 경기 민감주예요. 예. 그래서 건설주는 아직까지는 006, 360, GS 건설을 봐도 조선주만큼이나 아직까지 월봉이 연봉이에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중소형 장세라고 해도 현대건설만 조금 자리 잡네요. 만약에 대우건설 이런 애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월봉 원봉이야.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던 그 섹터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고 다 할 수 없어요. 뭐 다 했네 얼추. 다 필요 없고 에코프로 몰빵 이거는 위험한 짓이에요. 이러지 마요. 네, 이러지 마시고 쫙
다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텐션 높였지만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하고 싶어요. 두 가지 의미를. 일단은 우리나라가 배터리가 세계 1위고 우리나라 배터리가 만들어낸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 중국 빼고 1위란 이야기야. 그리고 배터리가 만들어낸 코스닥 시장의 광풍도 세계 1위고요. 그 광풍이 언제 꺼질지는 알 수 있지만은 그 광풍 때문에 피해보는 섹터도 많아요. 그죠? 로봇 AI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인크로스 같은 회사들은 실적이 나온 회사들이에요. 인크로스라는 회사는. 근데 그냥 남들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많이 빠지는 거야. 그냥 많이 빠지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텍이나 이런 또 실적주들이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여. 그러니까 약간은 결을 이제 종목을 조금 골라도 그나마 조금 좀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모멘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이녹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뒷북으로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뒷북으로 치는 게 이제 오늘 TCC 스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시간이 다 돼갔죠. TCC 스틸이 원통에서 대장인데 나도 니켈 도공 간판 해가지고 동국 산업 쪽으로 잡주들이 팍 들어오면 이런 애들은 빨리 죽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응? 빨리 죽어. 그러니까 대장이 윗골이 다는 속도보다 지금도 보면 시간 날 때 대장이 요만큼 빠있죠. 1시간 동안. 이까지 빠질 종목들은 지금 얘가 74만원 찍고 3만원 빠졌죠. 그쵸? 고점 대비 한 6% 빠질 때 다른 친구들은 윗꼬리를 이녹스 같은 게 얼마 빠져버리냐면 이렇게 빠져요. 거의 수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우리 동국이 욕하지 마세요. 아니, 죄송해요. 갈치님. 제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타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빨리빨리 빠진다고. 그러니까 상신 EDP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야. 쉬었다가 다시 가는 애들은 1순위가 안 돼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이게 또 쉬었다 가는 거야.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요. 달러 붙을 때. 아예 대장 큰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염두하셔야 되고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은 확실히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들어오고 자동차 관련주는 실적이 좋아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실적이 나빠서 안 가는 거고요. 그게 핵심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아가 왜 안 가요가 아니라 기아는 잘 가고 있어요. 현대차도 잘 가고 있고요. 잘 가고 있고 LG노텍도 이제 서서히 다시 원래 증권사들이 하도 눌러놨는데 눌러놔도 다시 자리 잡고.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대장의 속도에 따라서 대장 속도의 변동성에 따라서 개별주의 변동성도 커진다는 거고 오늘 에코프로가 가장 일중 기준으로 변동성이 가장 컸다는 거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내용이고 어차피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내일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배터리가 쉰다고 해서 쉬었던 다른 섹터가 갑자기 살아나진 않아요. 그건 핵심이야. 돈은 어차피 빠져도 센 놈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센 놈 쪽으로. 원래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애들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아. 태경 BK 봐봐. 얘는 격다리로 움직였거든. 급등주들은 같이 빠져. (031-810) NSS 031 NSN 이런 건 이제 테마주들이죠. 근데 이제 내일 모레 물가도 발표하고 환율은 아마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원화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주목을 계속 받을 거고, 부품단에서 최근에 약간 성우 하이텍은 약간 오버슈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수익 많이 났잖아. 여러분들 이거 7천원대 같이 공략했잖아요. 수익 많이 났죠?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얘 아니라도 최근에 이쪽은 화신이나 서현이야 더구사 이쪽은 이쪽에서 사실 안 붙어도 되거든요. 무리하지 마시고. 요새 얼쭈얼쭈해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뭐 SU도 그러고 DU도 그러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주가 들어가는 자리가 만약에 그 시세를 이탈하는 자리가 오면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딱 팔아 두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이게 장이 그런 게 있어요. 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워낙 세단 말은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소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그냥 내 섹트나 내 주인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잘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PNT? PNT 같이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면 재료 빠질 텐데 예, 이녹스도 하락 부야에 걸리네요. 종목상담 아니 PNT는 최근에 3자 배정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드렸었는데 이건 빠질 텐데 예, 팔아야지. 뭘 고민을 해. 팔아야죠, 이거는. PNT는 지금 바로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시장가로 날려버리셔야 돼요. 왜냐고? 이틀 연봉이잖아. 예. 5일선 조정, 왜냐하면 이제 시간 조금 초과됐는데 눌림목의 자리가 급등의 출발선이면 지금 순간 바로 줄여버려야 돼. 뜸들이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내일 화요일 제가 11시 30분에, 12시 30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산만할 것 같지만은 전혀 산만하지 않았던 시간이라 저는 생각하고, 내일도 성투하세요.